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6월 23일 아시아투데이 TV 데일리 뉴스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따끈따끈한 아시아투데이 신문 1면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정말 주말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국제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자, 일단 제목 보겠습니다. 끝장냈다 트럼프, 이란 핵시설 타격.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밝힌 이후 이틀 만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자, 이 국제면 소식 잠시 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간의 만남이 있었죠. 대통령이 용산의 한남동 관저로 야당 지도부와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초청해서 회동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 정세에 발맞춰 대통령실은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 경제 안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아시아투데이 1면에 실려 있습니다. 자, 좀 발빠르게 오늘은 국제 소식을 전해드려야 돼서 빨리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3년 6개월 만에 다시 3,000P인데 6만 전자 못 뚫는 삼성전자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요 화면 함께 볼까요? 삼성전자가 2001년부터 2001년 1월 9일이 코스피가 3,031.68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삼성전자가 82,900원, 그리고 11일이 3,148 코스피 지수일 때 자, 9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10만 전자 간다 막 이렇게 많은 희망을 가지셨었는데요. 다시 8만 그리고 2025년 6월 20일 5만 9,500원입니다. 자, 코스피는 3,000P를 뚫었는데 6만 전자를 못 뚫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을 조금 한번 볼까요? 자, 기사에 따르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코스피 흐름을 설명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랠리는 실적 가시화보다는 정책 기대감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주요했다. 이에 더욱이 국내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등등 전문가들의 분석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 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하네요. 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기사 또 사설에도 다뤄져 있는데요. 자, 다음 지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숨가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란 핵시설 날려버린 검은 가오리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역사를 바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국제 소식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도 정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시아투데이 출근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B2 폭격기가 본토를 출발해서 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워싱턴에 있는 아시아투데이 특파원도 굉장히 발빠르게 속보를 전해드리고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고 국제부에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자, 근데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 3곳, 이 핵시설 3곳을 공격을 완료를 했습니다. 포르도의 전체 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자, 다음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 어제 기준 11시에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대국민 담화가 이렇게 한국 시간 기준 어제 오전 11시에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헥셋 국방장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또 제이디 밴스 부통령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을 했다. 군사적인 성공이다. 자, 영어 원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spectacular, 굉장히 압도적인, 화려한 그런 군사적인 성공을 거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도 계속 보도가 됐는데요. 이렇게 상황실에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에 대한 미국의 군인들의 공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장면까지 보도가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참모진들이 상황실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을 지켜봤다는 사진과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하자 이란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란이 핵시설 타격에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 30여 발을 발사를 한 것인데요.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워낙 어제 좀 발빠르게 좀 이루어져서요. 저희도 국제부도 속보도 처리하고 기사도 내고 굉장히 바쁜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팍스뉴스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ddresses nation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of U.S. strikes on Iranian nuclear facilities. 이란 핵시설에 공격을 가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spectacular, 화려한, 아주 막강한 군사적인 성공이었다라고 밝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외신에서 당연히 팍스뉴스, 뉴스맥스 이런 데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뉴욕 포스트 그 에디토리얼 사설도 봤는데요.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공격 성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또 기사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보수 채널 또 보수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리 맥기너니, 팍스뉴스 앵커 진행자입니다. 허스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대변인이었던, 자, 이번에 저는 그 SNS 메시지도 거의 매일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Rather than observing history, 역사를 관망하기보다, 지켜보기보다 President Trump made a decision to change it.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역사를 지켜보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꾸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의 이란 핵시설 파업이 아니라 여러분 구글 그냥 번역기 돌리시면요. 되게 단어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좀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팍스뉴스 그냥 구글로 번역 돌리시면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이 이명박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원문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His strike on Iranian nuclear facilities sends a clear message.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그 스트라이크, 공격은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That America will not permit large financial regimes. 자, 미국이 세계를 위협하는 또 핵무기를 획득하고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 광신도 정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라는 케일리 맥기너니 팍스뉴스 진행자 전 트럼프 대변인 트럼프의 입이었던 그녀의 메시지입니다. This is American strength.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입니다. The world is safer for it.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다양한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제 프로그램에 존 밀스 대령님 나오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존 밀스 대령님께서 뉴스맥스에서도 출연을 하시고 또 조 로건 그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출연을 하시는데 출연 요청이 저에게 와서 이제 조 로건 방송에 제가 출연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 로건 방송이 유튜브만 해도 구독자가 2천만 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방송인데 거기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출연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보는데 한 6, 7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한 조 로건 방송입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클라이밋 체인지가 아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보다는 핵 무장,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세계를 위협하는 광신도 정권, 악당이 이런 정권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더 위협적인 것이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과 그 기조와 좀 같이 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ordo is gone. 여기 Fordo와 또 두 곳을 공격했죠. 그것이 완전 파괴됐다, 없어졌다. Fordo is gone 이라고 다시 리트윗하면서 포스팅을 같이 또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직접 쓰는 메시지 내용이죠. We have completed our every successful attack on the 3 nuclear sites in Iran, including Fordo, Natanz, and Esfahan. 자, 이 세 곳을 공격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다음 요 기사는요. 자, 이렇게 정말 어제 숨가쁘게 제가 시간대별로 어제 아침부터 해서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와, 미국이 이런 군사적인 공격을 spectacular military success라고 했잖아요.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을 한 그 미국의 위대함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조금 번외의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팍스뉴스의 다양한 기사들을 이렇게 보다가 자, 이거예요. How Papa John's Pizza, 파파존스 피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파파존스 피자가 surged near the Pentagon.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 그 공격을 하기 전에 그 뉴스가 나기 전에 펜타곤 근처에 있는 파파존스 트래픽이 확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선 때도 아시아투데이가 6월 3일, 4일까지 막 밤늦게까지 근무를 했는데 아시아투데이 건물 근처에 김밥집, 김밥 천국의 주문량이 엄청 증가하는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 펜타곤 근처에 있는 파파존스 피자 트래픽이 굉장히 갑자기 급증했다는 그 기사가 이 팍스뉴스에 실렸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게 또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요걸 또 팍스에서 이렇게 기사화했는데요. High activity is being reported at the closest Papa John's to the Pentagon. 펜타곤 옆에 근처에 있는 가장 근처에 있는 파파존스 피자 트래픽량이 증가했다. 자, 요겁니다. 미국이 공격하기 그 시점에 좀 맞물려서 그 전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펜타곤 피자 리포트가 뭐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What is the Pentagon Pizza Report? 펜타곤 피자 리포트가 뭐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펜타곤 근처에 있는 피자집이 어떤 지정학적인 컨플릭트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급증하는 것을 이론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어제 사건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흘러갔던 어제가 지나갔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젯밤 펜타곤에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케인 합창 의장과 그리고 피트 헥셋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요. 어제 그 작전이 Operation Midnight Hammer, 자정의 해머 작전, Operation Midnight Hammer 이런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피트 헥셋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과적 수술에 의한 이란의 핵시설만 폭격한 그런 작전이었다. 그런 성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과적 수술에 의한 이란 핵시설만 폭격을 했다. 이란이 보복할 경우에 더 강력히 응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외교 대화는 열려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어젯밤에 피트 헥셋 장관이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또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아침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꽤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Trump hints at regime change,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In Iran, 이란의 정권 교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ake Iran great again.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단어 많이 써왔잖아요. 이 구호. Make Korea great again 이란 단어도 많이 따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란을 핵시설 3곳을 공격한 이후에 어제죠. 한국 기준 오늘 아침입니다. 본인의 SNS에 직접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 포스트에 자, the president questioned why there would not be a leadership shift following the devastating blow to the country's nuclear program이라고 하면서 자, 좀 약간 리즘 체인지, 정권 교체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하지만 자, 지금 이란 정권이 이란을 great again 만들 수 없다면 why wouldn't there be a regime change? 지금 이란 정권이 make Iran great again을 할 수 없다면 why wouldn't there be a regime change? 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란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make Iran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하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라고 썼습니다. 이번 작전 수행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빨간 모자 있죠. 마가라고 적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모자를 쓰고 작전을 수행을 했었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한 2주 정도 유예 기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 때 뭐 좀 약간 외교적인 밀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우, 그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구나.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액션으로 옮기는구나 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쯤 목금토에 있었던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요 내용도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뉴스인데 금토 지나고 주말에 이제 어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요 뉴스가 조금 묻힐 수도 있었는데 제가 또 어제 속보들을 또 작성을 하면서 급하게 또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도난당한 선거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진 그 대선이었죠. 그 대선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자세한 내용이 Fox News, 뉴스맥스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기사를 좀 정리를 하고 다양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FBI 국장 캐시 파텔이 CCP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 문서 확인을 본인의 SNS에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취재를 하고 의혹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그리고 캐시 파텔 FBI 국장이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해서 폭스 뉴스, 뉴스맥스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은 전면적인 사기, 도난당한 선거라면서 이를 철저하게 수사할 특별 검사 임명을 강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뉴스맥스에서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일, 우리나라는 21일이겠죠. 폭스 뉴스는 2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 22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스 뉴스나 뉴스맥스 들어가셔서 뭐 관련 단어들을 치시면 나옵니다. 트럼프, 뭐 2020 일렉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니면 뭐 특별검사, prosecutor 이런 단어들을 좀 검색을 하시면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본인의 한 달 동안 불법 국경 월경은 0였는데 한 달 만에 바이든은 6만 명을 풀어줬다. 이런 무능한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내용을 밝혔고요. 그래서 2020년 대선은 전면적인 사기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무능했고 2020년 대선은 전면적인 사기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방대하고 명백하다. 특검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일에 착수해야 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번에는 강력한 액션이 수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감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맥스에서 또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캐시 파텔 FBI 국장이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중대한 문서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캐시 파텔 X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파텔이 이렇게 남겼어요. The FBI has located documents which detail alarming allegations related to 2020 US election, including including 하고 있냐면요. Interference by the CCP. CCP, 중국 공산당의 interference, 간섭, 내정 간섭이 있는 그런 개입이 있는 election 2020년 선거에 대한 중대한 문서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본인의 SNS, X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찰스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면 아래서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의혹 같은 것이 아니라 확보를 했다라고 증거를 찾았다 이런 문서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SNS에 X에 올린 것입니다. 자, 팍스뉴스 기사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문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이 가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을 해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부정 우편 투표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정보 당국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이 FBI 국장이 밝힌 겁니다. 해당 문건을 즉시 비밀 해제하고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FBI 국장이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020년 미국의 대선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뉴스맥스가 또 이를 보도를 했고 팍스뉴스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제정세 흐름이 단순히 그냥 굉장히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보다 정말 더 강력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국제정세 인식이 있어야지 한국의 살 길, 그 단어를 좀 빌려오자면요. Make Kore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아시아투데이 사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설 중에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 투명성과 선명성 모두 밝혀야 라는 사설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에서 25일 이틀간 열립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야가 벌써부터 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없는 사안이라며 야당의 낙마 공세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김 후보자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먼저라며 사실상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검증하고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며 야당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가족 신상털이나 흠집 내기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 거래 및 재산 증식 과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똑같은 양식의 차용증을 써주고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통상적인 사인 간 채무가 아니라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천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남짓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신용카드 지출, 연 1억 원을 넘는 아들 유학비와 생활비까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의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부의금과 결혼 축의금, 강연료와 출판 기념회 수입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내지 않아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례적으로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의혹이 많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가 그의 투명성과 선명성을 모두 밝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당은 야당 반대에도 의석수만 앞세워 총리 인준을 강행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사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끝으로요. 아시아투데이가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정치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치인,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오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아시아투데이 검색해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조금 내려오면 하단 오른쪽 부분에 아투TV란이 있습니다. 그 아투TV란 바로 위에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 배너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자, 그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 어떻게 등록하시고 어떻게 문의하시고 어떻게 상담 받으시고 컨설팅 받으실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을 길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미래를 살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정치에 기여하는 그런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 출발 여러분 힘차게 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하시나요?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힘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는 연설, 그 시작을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동행하시죠. 정치 지망생, 그리고 초선 의원부터 대선 주자까지 실전 중심의 정치인 스피치 과정, 진정성을 더하는 국회의원 커뮤니케이션, 선거에서 이기는 대선 주자 과정까지 생생한 커리큘럼으로 당신의 말에 진심을 담고 영향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분들, 지자체, 국회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 그 꿈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이제 아시아투데이 정치 스피치 아카데미와 함께하세요.